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집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최근에 열린 비콘 행사나 인디보드 게임 마켓을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게임 한상차림입니다. 우선 보여지는 그래픽과 한상차림이라는 제목만으로도 한국적인 그래픽과 음식을 테마로 한 게임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카드 기반의 셋 컬렉션 게임이지만 24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에서 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품이라고 하니 어떤 매력들이 담긴 게임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처럼 보드게이머들이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 정보가 모른 채 처음 손길이 가는 게임은 네임밸류가 있는 작가님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래도 그래픽이 예쁜 게임일 것입니다. 한상차림 또한 콤팩트한 패키지지만 게임의 컨셉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커버와 충분히 호감이 가는 일러스트가 눈길을 잡았거든요. 이게 외주 일러스트 작가님의 작품이 아닌 게임을 개발한 차원익스의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한 일러스트입니다. 이게 TMI 같은 정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차원익스 작가님 두 분이 부부이신데 그림 모임에서 만나셨던 터라 이 작품에서도 두 분이 호흡을 맞춰 한 분은 컨셉 및 포즈를 잡고 러프 스케치를 담당하면 다른 한 분은 선정 및 색칠을 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게임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개발자의 의도를 그대로 녹여낸 일러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게임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둘 다 도맡아 하는 작가님들이 종종 계신데 한국에서도 이런 작가님들이 등장하신 것 같아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음식 카드를 보면 단순히 그래픽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QR코드가 붙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촬영을 해보면 이번에도 작가님들께서 직접 제작한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담은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해두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게임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보들을 보면 컨셉에 맞게 비주얼적으로나 스토리텔링적으로 이 게임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디렉션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발 더 들어와 게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게임의 기본 방식은 자신 앞에 놓인 손님들에게 맞는 요리를 대접해서 게임 종료 시 손님과 요리 카드의 왼쪽 상단에 있는 승점들을 더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손님 카드를 보면 손님이 원하는 구성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메인 요리와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서브 요리로 짜여져 있는데 메인과 서브 요리 모두를 손님에게 대접해야 해당 카드를 정리해서 종료 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 게임 종료 시 요리가 하나라도 부족해서 대접을 못한 손님이 있다면 반대로 그 손님의 수치는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또 요리 카드를 가져올 때 손님 카드를 추가로 획득도 가능한데요. 나중에 벌점이 무섭지 않다면 손님을 여러 명 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한 번 받은 손님은 자신의 의미로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님을 받는 건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리 카드를 가져오는 방식은 보드게임 메커니즘 중 푸시 유어 러브로서 요리 카드 더미에서 마음껏 한 장씩 펼쳐서 그중 원하는 카드를 한 장 가져올 수 있는 식입니다. 단 카드를 펼치다가 같은 카드가 기존 펼쳐진 더미에 있으면 소위 터지게 되어서 그 턴에는 카드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므로 펼칠 때 쫄리는 재미도 담겨있는 셈이죠. 물론 카드 더미를 오픈하지 않고 기존에 펼쳐져 있는 카드풀에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하는 요리 카드의 확보가 운에 달려있는 파티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메인 요리 카드는 같은 요리지만 점수가 1에서 5점까지 5장, 서브 요리 카드는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있지만 1점짜리가 2장인 6장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서브 요리 카드에 1점짜리만 2장일 뿐 나머지 같은 점수의 요리 카드는 딱 한 장씩만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리만 가져와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닌 더 높은 점수의 요리를 선별해 가져와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게임 종료 조건이 카드덱 더미가 한 번 소진되면 끝나는 터라 몇 점짜리가 빠졌고 어떤 메뉴가 몇 장 빠졌는지를 계산하면서 즐기는 카운팅의 재미까지도 확장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요리 카드만 펼쳐지는 방식이면 흐름이 약간은 단순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벤트 카드들이 담겨져 있어 카드를 펼치다가 이벤트 카드가 나오면 그 효과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법 인터랙션이 담겨있는 부분은 문자 그대로 소금을 상대 요리에 뿌리는 식으로 상대의 점수에 마이너스 카드를 추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요리에 점수를 추가해주는 참깨 같은 이벤트 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카드를 펼치다가 같은 요리 카드가 나오면 그 요리 카드는 버려지게 되는데, 이때 내가 갖고 싶던 높은 점수의 요리 카드가 운 나쁘게 버려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리 부활이라는 이벤트 카드가 나오면 버려졌던 요리 카드 중 원하는 것을 한 장 선택해 가져오는 강력한 이벤트 카드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요리 카드가 이미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더라도 점수가 낮은 카드라면 카드를 펼쳐서 좋은 이벤트 카드가 나오는 것에 걸어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게임 시작 시 2장을 나눠 갖고 그중 한 장을 비공개로 선택해 게임 끝날 때 공개를 하는 목표 카드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목표 카드의 문구에 맞게 대접한 손님들의 조건을 맞췄다면 추가 점수를 주는 요인도 있어서 당연히 손님을 받을 때 미션에 맞는 손님이 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선적으로 내 목표 카드에 맞는 손님의 대접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관은 간단한 카드게임이지만 그 속내를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나 애정을 갖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는지가 게임을 직접 해보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변 게임을 접할 때 보드게이머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룰북만 보고 그것의 재미를 다 이해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작가님들의 구성한 의도가 게임을 통해 전달되면서 재미나고 좋은 게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식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외국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함께 즐겨도 좋을 것 같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20분 내로 편하게 꺼내서 즐기기 좋은 셋 콜렉션을 원하신다면 이 한상 차림을 추천드려봅니다. 이상 이 한상 차림은 조만간 텀블벅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은 펀딩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 라이프 되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빠!